자, 우리 실학편은 스님이 따로 뺐습니다. 또 실학만큼 또 중요한 문화가 없기 때문에 실학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학은 어떻게 나왔냐면 선생님이 말했죠. 성리학 이후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양명하게 나왔었다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더 이상 성리학만으로는 조선 후기에 사회 문제를 더 이상 성리학만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학문이 실용적인 학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실학이에요. 실학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파는 이 농업 중심의 개혁을 하자고 하는 무슨 학파? 중농 학파가 있고요. 자, 중농 학파는 주로 이 남인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남인은 특히 숙종 갑술 한국 이후에 몰락한 남인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상공업 중심의 개혁을 펼치는 중상학파가 있습니다. 중상학파는 서인 계열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농학파는 농업을 중시하는 거고 중상파는 상공업을 중시하는 거예요. 자, 이 중상학파 애들은 뭐를 주장했냐면 농촌 문제에 관심 있고 토지 제도를 개혁합시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뭘 하자? 국가의 세금을 내고 국가의 근본은 농업이기 때문에 자영농, 즉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영농을 육성하자. 그래야 국가가 산다. 국가가 부유해진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에요. 특히 이 말은 지주를 비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중농학파의 유명한 학자들이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 있는데 다 중요합니다. 자, 한 명씩 한번 뜯어봅시다. 자, 먼저 유형원입니다. 자, 유형원은 특히 자신의 대표 저서인 반개수록을 씁니다. 자, 반개란 유형의 호거든요. 반개 유형원. 이 반개수록은 통치제도 개혁안인데 수록이란 뜻은 수시로 읽다가 베껴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유형원이 뭘 주장했냐? 바로 균전론을 주장했어요. 균전론. 자, 균전론은 차등 분배예요. 차등 분배. 무슨 차등 분배냐? 바로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라는 거예요. 뭐 양반부터 시작해서 뭐 농민, 상민 이런 식으로 차등 분배하자. 균전론이고 특히 유형원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과거제를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신분들을 비판하는 거 보였지만 유형원 자기가 과거제대에 합격한 적이 없어요. 여러 번 도전하거든. 그래서 과거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원의 제자 성호 이익인데 이 이익도 중요하죠. 바로 이익이 쓴 책이 바로 성호사설이에요. 성호는 이익의 호예요. 여기에는 서양의 새로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익이 또 주장한 토지 제도의 개혁론이 바로 한전론이에요. 이 각 학자들마다 무슨 논을 주장했는지 한번 봐야 돼. 알겠죠? 여기서 한전론에서 한은 뭐냐면 제한하다. 뭘? 토지를 제한하다 뜻이거든요. 자, 여기 밑에 있어요. 볼까요? 이게 한전론. 자, 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해서 매매를 금지하고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매매를 허락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한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토지를 영업을 남겨둬야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이익의 제자 정약용. 이 정약용이 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유명한 책 중에 3개가 있어요. 목민심서, 그 다음에 경세유표, 그 다음에 흠흠심서가 있어요. 흠흠심서. 정약용의 호가 뭐냐면 여유당 전서예요. 자, 적을게요. 여유당인데 호가 여유당인데 이 정약용이 쓴 모든 책을 모아놓은 게 바로 여유당 전서예요. 여유당 정약용이 쓴 모든 책을 우리가 여유당 전서라고 하거든요. 이 여유당 전서 안에는 154권, 76책,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정약용이 만든 게 아니라 정약용이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서 1938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약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살아서 책을 몇 권 썼게요? 책은 500권 썼어요. 읽은 게 아니야. 조선의 아리스토텔레스야. 대단한 사람이지. 우리 목민심서는 뭐냐면 지방관의 마음이고, 흠음시설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추리소설에 관심 있습니까? 이게 조선의 굉장히 재밌는 최초의 굉장히 재밌는 추리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경찰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이 흠음신서에 대해서 한번 클래스팅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생기부에 활용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경세유표는 뭐냐면 중앙정치제도에 대해서 논한 책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약용이 뭐를 주장했냐? 바로 여전론을 주장했어요. 여전론. 자, 밑에 봅시다. 여전론이 뭐냐면 마을, 여를 단위로 하여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경작하여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하는 일종의 공동농장제도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공동으로 토지 소유하고 그를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하자 이거야. 근데 이건 너무나 뭡니까? 이상적이죠. 이상적. 이게 너무나 이상적이라서 조금 더 현실적인 토지 제도를 또 고쳐서 주장하는 게 바로 정전제예요. 이 정전제가 뭐냐면 우물정자. 자, 밭을 딱 우물 정도 나눠서 여기는 뭐 A, B, C, D, E, F, G, H, I 각각의 토지를 9분 나눠서 여기는 A 농민, B 농민, C 농민 농민들이 같이 경작한 대신 여기 A 농민이 가져가고 B 농민이 가져가고 대신 어디 여기 중간에 여기만 같이 경작해서 세금을 내자라는 게 정전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전론은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정전제는 현실적인 거죠. 알겠습니까? 굉장히 뭔가 사회주의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공동경작, 공동수학. 자, 그 다음에 우리 실학의 마지막 중상하파를 보겠습니다. 자, 중상하파는 서인 계열이고 얘네들은 또 유학을 많이 갔다 왔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말로 북학파예요, 북학파. 여러분, 북학파가 뭐죠? 그렇죠. 청나라의 선지문물을 받아들이는, 맞죠? 북학파. 자, 얘네들은 뭘 주장했냐? 바로 그렇죠. 상공업을 발전시키자. 국가의 부국 강병을 위해 라고 주장했고, 기술도 혁신시키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 그렇죠.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라는 파입니다. 이 중상학파의 유명학자가 4명 있어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입니다. 자, 류수원이 쓴 유명한 책이 우서예요. 우서. 충청도 출신인데 이 우서를 써서 우서는 산농공상이 뭡니까? 직업에 따라서 뭐 양반, 농민, 뭐 공업, 상민 전부 다 직업적 평등하다. 어느 누구도 천한 곳이 없다고 평등을 주장했고, 자, 선생님이 홍대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학자를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고 스페셜한 학자예요. 이 홍대용은요, 세계주의, 이 홍대용이 쓴 의사문답. 그 의산에서 이 서로 문답하는 게 있는데 기존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합니다. 뭐라고요? 기존의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해요. 왜? 세계는 넓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비판했냐?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주장했냐면 지전설을 주장했어. 지전설. 너희가 아는 지전설은 뭐 코페르니쿠스, 뭐 갈릴레오 아닙니다. 이 조선의 홍대영이 먼저 주장했어요. 지전설. 그 다음에 다른 별에도 외계인, 우리랑 다른 우주인이 있을 수 없다. 최초로 외계인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우주는 무한하다라는 무한 우주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야? 성리학 국가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보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이때부터 깨트리기 시작해요. 와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또 유명한 연암 박지원. 이 연암 박지원이 쓴 책
중에 유명한 게 바로 열하일기. 청나라의 열하에 가서 쓴 일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이 있겠죠. 그래서 뭘 비판합니까? 양반을 거기서 많이 비판하기 시작해요. 오케이. 또 박지원은 또 뭘 주장했냐면 바로 수레와 선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화폐가 유통되어야 된다고 강조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하기를 조술한 우리 박제가는요, 재물은 샘과 같다 해서 소비를 강조했고요. 청과의 통상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즉, 소비론, 국제무역에도 참가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자, 한 10분 동안, 거의 10분 동안 우리 실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서도 반드시 실학에 대한 내용을 빡싹하게 읽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학에는 역사서와 지리서, 국어서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고 유득공이 쓴 뭡니까? 발해고. 그 다음에 지리지에는 이중환의 택리지가 있고 김종호가 쓴 대동여지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저 과학기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고려망국전도입니다. 고려망국전도가 전래가 됩니다. 이거는 서양의 마테오 리치가 가져온 건데 세계지도예요. 세계지도. 고려망국도. 이 고려망국도 하면 그렇죠. 고려망국전도는 그러니까 조선 후기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거예요. 조선 후기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김성문과 홍대영 하면 바로 지전설. 이게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지도와 지전설. 바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습니다.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조선인들은 세계 중심은 중국이라고 하는데 세계 지도가 오자마자 와, 세계가 넓구나. 나의 홍대용 지전설. 지금은 중국어. 와, 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비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준이 광해군 때 쓴 동의보감. 그다음에 뭐 종두법, 거중기 누굽니까? 정약용 배다리. 이거 다 뭡니까? 수원 화성을랑 연관이 돼 있죠. 정조에.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 교과서를 읽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교과서를 자세히 보세요. 예언사상인 정감론과 미륵신앙이 유행하고 이것들은 전부 다 민중들의 아픔을 반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서양의 학문 서학, 천주교가 들어옵니다. 이 천주교는 바로 평등사상과 그 다음에 내세사상. 내세는 뭐야?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이쪽 갈 것이다 확산되고 이것이 바로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시 정부의 탄압을 받았어요. 알겠습니까? 평등과 제사 거부는. 자, 이런 천주교의 평등 사상을 이어받은 그 학문이 생겨나는데 최재우라는 사람이 최초로 창시합니다. 일대 교주예요. 동학의 일대 교주. 자,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동학에서 유명한 교리가 뭐냐면 바로 인간은 곧 하늘이다. 그렇죠. 인내천 사상을 강조합니다. 결국 1대 교주 최재훈은 정부의 탄압받아 처형되고요.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서, 즉 동학의 교리를 담은 이것들을 전부 다 팍 퍼뜨리면서 동학을 굉장히 물들입니다. 우리 백성들한테. 자, 그 다음에 서민문화. 서민문화 하면 다 그거지 뭐. 조선 후기지 뭐. 자, 뭐 있습니까? 한글소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연은 뭡니까? 양반 비판하는 거. 판소리.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결국 이런 것들은 어떤 사회를 비판합니까? 그렇죠. 양반 사회를 비판합니다. 자, 조선 후기 그림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의 화풍을 따라 하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 그려. 특히 뭐냐면 진짜 경치를 그린 진경산수화. 언제다? 조선 후기다. 자, 그다음에 우리 백성들이 당시 지방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풍속화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쪽. 자, 마지막 봅시다. 자, 실학에 대한 보충 자료인데요. 농업 중심의 기억론을 보충하는 겁니다. 자, 중농학파는 그렇죠. 토지개혁이죠. 즉, 토지개혁을 통해 뭐를 육성하자? 자작농을 육성하자. 무슨 파? 중농학파. 이건 보지 마시고. 자, 유형원은 토지제도
균전론. 이익은 뭐? 그렇죠. 한전론. 정액은 뭐? 여전론. 자, 유형원의 균전론의 내용은 뭐냐면 토지를 국유화, 국가의 것을 한 뒤 신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자라고 말했고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자, 자료를 반도 확인하세요.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익은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영업전. 정해서 이에 대한 매물 제한할 것을 등등등등. 자, 내용은 오직 영업전. 어쩌고저쩌고 다른 사람의 영업전. 자, 읽어보시고 자, 정령의 선언은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한 다음에 그 수확의 뭐에 따라서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제도. 정전제가 너무 이상적이니까 현실에 맞게 실시하고 주장한 게 그 여전제죠. 아니 여전론이 제도입니다. 자, 내용은 무릇 일여의 토지는 여민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하고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해뒀다가 가을이 되면 국가에 바친 세를 먼저 계산하고 노동량에 따라 여민에게 분배한다. 네,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2학기 1차 지필고사 범위가 끝났어요. 와! 너무 수고했어요. 선생님도 많이 고생했고 요즘에 선생님이 출장 다니고 수업도 찍고 수업하느라 정말 바빴는데 이렇게 끝을 내니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성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도 같이 병행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2학기 1차 지필고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너무 수고하셨고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디오스.